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 분수령을 맞은 코로나19 상황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지금 300명에 급증하는 등 이게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난 3월 대유행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유행 고비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숫자만 봐도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걱정이 됐던 게 최초에 이제 2월 달에 신천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2월 18일에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일주일 정도 보면 한 501명 정도가 당시에 이제 확진이 한꺼번에 됐었는데 네.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미 이제 623명. 그러니까 같은 일주일 기간에 벌써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넘어버린 거고요. 또 문제는 신천지 상황보다 이제 최근에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때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뭐 은둔 비슷하게 했던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번에 이제 광복절 집회에서도 그렇지만 네.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 광복절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실상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야외가 아닌 상황이 저렇게 예. 밀집이 되면 뭐 사실 야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미 숫자적으로도 나오는 게 확진자들이 저기 가운데서도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분들이 저곳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방으로 또 내려가셔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곳곳이 지금 걱정 없이 생활했던 곳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대부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방역 당국에서도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어렵고 더 제2의 대유행이 아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2차 감염, 뭐 N차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SNS에서 야외에서는 이제 코로나 감염이 안 된다, 안 옵는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단 말이죠.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오신다.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 뭐 맞는 말씀이긴 하죠. 야외에서 안 걸린다는 건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틀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라고 하면 뭐 탁 트인 공간, 그렇죠. 앞에도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산책할 수 있고 옆 사람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 네.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는 관계라 산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 차명진 전 의원께서 얘기한 야외라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야외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밀집이 돼 있고 오히려 거의 실내보다 다 붙어 있어요. 더. 그렇습니다. 실내보다 더 붙어 있고요. 저렇게 지금 이제 마스크를 이른바 뭐 요즘에 턱스크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저렇게 하고 다닥다닥 모여 있고 저분들이 사실 마스크 끼고 좀 모여 있으면 그래도 차마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이죠. 예.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대부분 말씀하고 앞에서 이 이른바 저 구호를 외치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따라서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외라는 표현이 뭐 굳이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걸리셨고 아까 보니까 뭐 이제 노모도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외라는 정의가 저런 때는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고요. 특히 뭐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더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하도 마스크 끼라 하니까 안 낄 수는 없고 예. 또 이 벗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턱에 걸쳐놓고 네. 누가 보면 이제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사실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이 턱에 걸린 것들이 자기 이 분말이나 나오고 혹시라도 예. 앞에 사람이 나오면 더 코나 입으로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다시 있기 쓰는 때문에 과정에서도 차라리 벗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끼웠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게요.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제 집회를 강행했으니까 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구상권 청구 집행 이게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가능하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어쨌거나 아직 뭐 이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만 봐도 뭐 이 저분의 행동이 네. 결과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단순하게 감염 역학적으로 보면 본인도 확진이 되셨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또 감염이 되셨고 예. 또 그 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이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2단계로 높아졌고 최근에는 3단계로 높아졌고 물론 이제 저분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게 중요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참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네. 저런 얘기하면 언짢으실 텐데 뭐 하느님께서 뭐 병을 치유해주고 이거는 이미 이 우리 중세 시대 때 예. 패스트가 걸리면서 교회로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더니 패스트가 더 많이 감염이 돼서 확산됐어요. 예.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종교에 의해서 이 감염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적절치 않은 표현은 오히려 이제 개신교 많이 올바르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서울 지금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도권 대유행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게 또 의료 시설이 다 감당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대구 신천지 상황에서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이 숫자가 그렇게 크게 불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서울보다 더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병원을 못 가고 댁에서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까지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될 것으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중환자 관련해서도 여유 병상이 100개,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750여 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증 환자는 병원에 안 가고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일반 예.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머물게 하는데 거기도 여유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참고로 환자가 하루에 200명, 300명 생기잖아요. 예. 그중에 중증 환자가 5%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10명, 20명씩은 늘어나고 저 숫자 그래프만 보면 일주일 정도 지금 300명 수준에 육박을 해서 가면 의료 체계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네.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도 최근에 의료진 이제 파업 문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요.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환자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대구 상황과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의료 시설도 좋고 현대화됐다는 서울에서도 예.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확진자 수가 또 급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 의료 시설 시스템 붕괴까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를 더 강하게 두어서 이 환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예. 지연되도록 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 고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예.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국내에서 이제 발현이 되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완치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의 일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산 47번 확진자였던 그 부산대 박현 교수가 완치 이후에 지금 5개월 넘게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후유증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저분의 상황을 예. 대표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완치가 된 이후에도 뭐 본인이 써놓은 거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네. 굉장히 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게 브레인 포그라는 건 뭐 포그는 아시잖아요. 안개,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예. 안개 낀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통증도 되고 만성 피로, 뭐 피부 변색은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코로나가 특히 젊은 분들은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숫자가 거의 없거든요. 예. 70, 80대는 좀 꽤 있으시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 걸려도 난 끄떡없다.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뭐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 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최근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예. 해서 이 면역 물질이 과다 분비돼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분처럼 완치가 된 다음에도 엄청나게 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필히 이제 본인의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로는 이제 그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안심을 했던 단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웨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스웨덴은 이제 코로나 그 발생 초기 단계부터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굉장히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뭔가 노인 네.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오히려 일일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면역 효과가 나오는 거 네,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단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은 초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도 숫자만 보면 나오시겠지만 스웨덴 인구가 1,0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 5천만이고요. 그래서 8만 5천 명 정도가 걸리셨고 지금 숫자에 나오시지만 돌아가신 분이 이제 5,790명. 우리나라는 300명밖에 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예. 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추세로 보면 초기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고 사망자도 거의 눈에 띄게 이제 줄어서 그러면 스웨덴이 초기에 얘기해서 이른바 뭐 집단 면역이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 감염이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버텨보자 집단면역이라고 하는데 약간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는 것 중에 스웨덴이 일부러 집단 면역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 시도는 한 건 없습니다. 예. 스웨덴 자체가 땅덩이가 우리나라보다 이미 두세 배 이상 크고 네. 그다음에 인구는 현저히 줄고 또 1인 가구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게 대부분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리 두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예. 스웨덴 역사적으로 보면 감염병이 저렇게 창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등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깐깐하게 안 쓰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맞벌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의료진이고 다른 사람이고 오히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과였기 때문에 딱 그 집단 면적이다 아니다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감염병의 마라톤 전체를 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지금 일상을 모두 통제할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는 지나가면서 경제 활동도 활성화시키면서 가볼 예. 만한 것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 일상생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돌아가고 PC방도 돌아가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고민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여름 지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좀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여름에 다시 한번 지금 2차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독감 또 바이러스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트윈 팬데믹이겠죠. 네. 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 이제 여름 뭐 가을 이제 접어들면서 벌써 오히려 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문제가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일반 감기, 겨울 되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몸 서늘하고 하니까 이제 감기를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 트윈데믹도 문제가 코로나 환자하고 독감 환자하고 일단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게요. 증상이 나타나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지금 의료진이 떠맡아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이른바 이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독감 환자와 코로나 환자를 속아내기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그래서 모두 빨리 맞으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백신 예방 접종은 코로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서 맞은 사람들은 이제 예방이 되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코로나 환자만 의료진이 잘 대응할 수 있게. 걸러내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독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독감도 잘 막아내고 이른바 코로나도 잘 막아내려면 독감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특히 이제 영유아나 어른신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분은 빨리 맞아주셔야. 근데 독감은 항상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맞아달라고 해도 예. 뭐 30%에서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접종률이 앵커님도 낮죠. 아마 뭐 독감 맞아보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안 맞거든요. 건강하니까. 예. 근데 이런 때일수록 맞아주셔야 어. 본인 건강, 가족 건강, 그리고 또 다를 지킬 수 그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아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지금부터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그 시즌이 예. 오니까 맞아주시는 게 가장 아주 어. 배려적인 이 독감 예방 접종이란 배려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꼭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피서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요.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그 여행 장소에도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면은 더 이제 개인 위생 수칙을 꼼꼼하게 지켜야 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물놀이 하실 때도 뭐 마스크 쓴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물놀이 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 봤어요. 뭐 예. 수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물에서는 이게 이른바 이제 물로 인한 그 매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서로 기침을 해서 교환하지 않는 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 물놀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놀이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샤워 시설을 같이 쓴다거나 그 옆에서 또 뭘 같이 드신다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필히 써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삼금 뭐 삼행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 세 가지 해야 될 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이른바 거리두기. 네. 그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삼금이라는 거는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방송국에서 많이 돌아서 이제 외부 이제 안에 계신 분이 많은데 예. 일단 몸이 아프다는 신호가 있으면은 외출하지 않기가 아니라 집에 있기. 집에 있는 게 있기.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 시설 같은 건 아예 못 가기 때문에 안 가시지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실 때는 필히 그 안에서 밖에서 마스크 쓰고 안에 들어가서 대화할 때는 마스크 벗는 게 아니라 예. 밖에서 사람 없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필히 쓰고 말씀을 하시는 게 커피 마실 때 어쩔 수 없지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도 눈, 코, 입으로 손을 만지지 않으면 그게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히 손을 잘 씻고 대신에 눈, 코, 입을 잘 안 만지는 버릇을 들이는 게 이른바 삼행, 삼김을 통해서 개인 건강, 그다음에 국가 사회의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도 부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행정명령을 그렇죠. 내렸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더불어서 개인 위생 수칙 꼼꼼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희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